516번은 요겁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골프공의 무게를 검사하여 기준 무게와 1kg 이상 차이가 나면 골프공은 불량품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다시. 생산되는 골프공의 무게를 검사하여 기존 무게와 1g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 골프공의 불량품을 판정한다. 기존 무게가 4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골프공의 무게는 평균이, X를 우리가 확률변수를 골프공의 무게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X가 뭐야?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N에 여기가 45.5.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골프공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위에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골프공의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맞아? 근데 다시 위에 가봐. 골프공의 기준 무게는 46인데 1k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으로 판단해. 그렇지? 그럼 뭘 하면 돼?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러면 X 빼기 뭐가? 46이. 기준이 46이니까, 그지?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뭐야? 불량이 아니지. 불량인 걸 구하려면, 그러니까 또는 반대니까 불량인 걸 구하려면 X-46이 이거 더하기 X-46이 이렇게. 요거 반대가 요거지. 요게 불량일 확률. 요게 불량이 아닐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도 되죠? 그럼 다시 쓰면 여기 이거죠. P에 자, 46을 더하니까 여기 45. X 47의 확률이고요.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전체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표준 샘플링은 아니죠. 내가 이렇게 되겠죠. P에 자, 45.5에 그럼 여기 0.5가 되고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그냥 바로 계산할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렇게. 여기는 얼마야? 3이 되겠죠. 맞나요? 4.5, 0.5니까. 그럼 얼마야? 이 확률이? 여기 보니까 얘가 이거죠. 0.3413 더하기 0.4987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냐? 더하면 오, 계속 올라가네. 그렇죠? 올라가고 올라가서 9. 0.84가 되겠죠. 그럼 이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0.16이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불량품의 확률. 그 다음에 525번 볼까요? 자, 어느 학교에 A반, B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A반은 평균이, 자, A반. 그럼, 이렇게 되고, B반은 평균이 이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A반과 B반의 학생 수는 같다. 그리고 몸무게가, A반 중에 몸무게가 55kg 이상인 학생 수가 B반 중에 몸무게가 Kkg인 학생 수의 2분의 1배일 때 K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인원수가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 인원수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XA. 이게 있고요. XB. 이게 이제 A반의 몸무게 변수, B반의 몸무게 변수.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정규분포를 어떻게 따랐냐면, 얘는 정규분포. 뭘 따라요? A반은 47.3. 얘 표준 편차 7. 이걸 따르고요. B반은 정규분포 50.1. 예, 5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다. 근데 A반이랑 B반의 인원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 수라고 했으니까 A반 몸무게가 P의 A반의 몸무게 중 55kg 이상 XA가
55kg 이상인 전체 인원수니까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n명이면 여기다가 n 곱하기를 한 거죠. 인원수. 그게 학생 수고요. B반의 몸무게 중 Kkg 이상인 학생 수의 2배다. 그럼 여기다 2분의 1배. 이거에 2분의 1배다. 2분의 1배 하고 n에 곱하기 p. xp가 k.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체 인원수는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되셨나요? 자, 그래보죠. 그럼 여기는 이제 n 없애시고, n 없애고. 이렇게. 얘부터 뭐 할까요? 얘는 p에 z가, 뭐 여기 z라고 안 썼어? 미쳤나봐. z라고 써야죠. z가 55에서 빼면 얼마야? 55에서 빼면 80, 아니야. 77이구나. 77. 7.7 나오죠. 7.7이 그러면 1.1.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얘가 이제 얼마냐면, 자, 1.1보다 클 확률이에요. 근데 클 확률이니까 0.36이 여기 0.14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 얘기에서, P의 XP가 K보다 크거나 할 확률은 0.28이죠. 왜? 요거의 2분의 1배가 요게 됐대. 괜찮아, 여기까지? 요걸 바꿉시다. 요거를 어떻게? 얘로. P의 Z로 바꾸고, 5분의 K-50.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거기 0.28이 되는 0.28. 네. 0.2이니까 2라고? 맞구나. 요게 표로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정규분포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0이고 요 녀석이 가는 데가 0.28이면 여기가 0.28이면 아니 여기가 0.28이면 여기가 0.2죠. 맞아요? 요 녀석이 뭐가 된다? 여기 0.2가 되려면 여기가 0.58이어야 된다. 여기 0.58이어야 된다. K는 50.1 더하기 1 곱하면 얼마야? 2.9 이렇게 되겠죠. 제가 53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 올 때까지는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90샵 페이지. 어제 잘랐어. 오늘 아침에 잘랐어.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자르러 갔다가 갑자기 신경에 변화가 생겨서 많이 잘랐어.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 귀찮을 때. 한동안 머리를 계속 길렀거든. 한 몇 개월 길렀지? 한 6개월 이상 기른 것 같은데. 이러다가 오늘 딱 갔는데 염색을 딱 하고 나서 바꿀까? 이랬거든. 들으시오? 혼자 왔어? 저도 영화냐? 이제 거의 4개월인가? 밖에 안 나가서 그래서 아니요. 일단 앉아. 야, 니네는 확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다. 너 이거 하나도 모르지? 그냥 시간 팩토리에서 일단 요거 잠깐 풀고 있어. 제가 잠깐만 설명해 줄게. 그건 필요 없고 이걸로 해. 자,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정을 했을 때 선생님 설명만 해줬어. 앞에 것만. 기억을 하나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 이제 확률 변수로 계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를 풀 때 여기 앞에까지, 그러니까 정규분포까지는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모집단이 있어. 기억나지? 전체 집단. 이걸 이제 모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평균이 모평균, 모표준 편차, 모분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 한다고? 이거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니까. 전수조사인데 그걸 다 못할 때는 추출을 해서 샘플링을 추출해서 표본 집단이라는 걸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 표본 집단 샘플을 잡아. 여기 있는 걸 선생님 뭐라 했지? 만약 n개를 가져오면 n개를 가져온다라는 건 이 n개가 뭐다? 거기 뭐라고 써있어?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몇 개를 가져올 거냐? 표본의 크기를 n개를 가져올 거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다 그랬어. 여러 번. 근데 그 n개를 가져와서 내가 여기에 x1, x2 해서 n개가 있어. 얘네를 그냥 평균을 내. 얘가 이게 x파야. 이게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야. 근데 여기서 표준 편차도 구할 거고 분산도 구할 거고. 그래서 이게 표본 분산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때 조심하라고 했었던 게 하나 있잖아. 뭐였냐면 얘는 n-1로 나온다 그랬어. 거기 공식이 보면. 그렇지?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다. 왜? 얘랑 차이가 많이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야. 근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랬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되게 여러 번 할 거야. n개 샘플링 한다고. 여러 번 할 거야. 그럼 이 x바가 여러 개 나오겠지. 그럼 이 x바가 뭐가 되냐면 이 x바가 바로 변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 개 나올 때. 그럼 이 x바와 그 x바가 따르는 형태의 확률값이 나오겠지. 확률 변수 분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의 또 하나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랑 같다라고 얘기한다. 50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랑 같았으면 좋겠지만 n으로 나눌 거야. 이게 너무 커서. 이게 너무 작고 이게 너무 커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몇 개만 딱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분포는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이게 되게 큰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루트 n분의 시그마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해까지 했어. 만약에 이 모집단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잖아? 그럼 이 x바도 정규분포 m의 뭐야? 이거 m 똑같이 m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지. 이 녀석의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얘기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아니어도 이 x가 이걸 따르지 않아. 근데 이 n이 되게 커. 엄청 커. 그럼 얘가 따라 이거야. 저걸 따르지 않아도 n이 꽤 크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여기에 따른다. 이게 이런 거야. 만약에 얘가 이거 안 따른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 두 개밖에 없잖아. 2항 아니면 정수잖아. 그럼 보통 2항이 준다는 얘기지.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2항이 n이 무조건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정규화 된다 그랬지. 기억나지? 그 형식으로 쟤도 정규화 시켜버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추정인데 신뢰 구간이라는 거야. 신뢰 구간.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신뢰 구간. 조금만 기다려. 일단 읽어보고 있어. 이따 선생님 설명해 줄게. 자, 신뢰 구간은 뭐냐면 봐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방금 여기 모집단에서 샘플링 앵글 가져왔어? 그 다음에 얘는 생각하지 마. 얘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여러 개, 무슨 상황이냐면, 진짜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걸 샘플링을 해.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다? 그랬더니 이 결과를 냈더니 쟤랑 똑같다라는 결과를 그냥 알아냈어. 이해했지? 근데 전수조사를 못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불가능한 거 몇 대, 차를 막 앉아서 하는데 다 박아? 안 되잖아.
그러면 10대, 뭐 100대 가져와서 했어.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한 거지 지금. 얘 못 구해. 얘 하려면 얘도 다 박아야 돼. 다 박아야 돼. 그렇지? 못 구해. 그러니까 n개 가져와서 얘를 했어. 그럼 얘가 믿을만 하냐? 이거야. 얘가 믿을만 할까? 이 얘기인 거야. 왜냐면 여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답에 무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하기는 힘들. 그지? 근데 얘를 구했는데 얘가 믿을만 해? 이런 뜻이야. 그럼 얘의 신뢰도를 묻겠다는 거야. 아, 저 x바에 내가 샘플링 n개를 가져와서 그거를 평균을 냈더니 그 x바에 뭐 평균을 구했더니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무평균이란 게랑 진짜 믿을만 해? 얘 신뢰도가 얼마야? 라고 하는데 그 신뢰도를 두 가지로 생각해. 하나는 95%. 여기 두 개가 써있지. 하나는 99%. 그럼 얘는 뭐야? 좀 더 믿을만 하다는 얘기지. 저게 무슨 얘기냐면 신뢰도가 95%라는 건 만약에 10개, 100개를 했어. 그럼 그 중에 5개 정도는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무슨 얘기? 그러니까 보통 이 m을 구할 때 이 m이 어느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 사이에. 그럼 이 사이에 확실하게 들어간다라는 보장이 있는 게 95%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이것만 오늘 배우면 돼. 이것만 할 줄 알면 오늘 거의 끝난 거야. 다 한 거야.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야. 여기까지는 그냥 거의 앞에 거 갖다가 그냥 한 거고 이게 하이라이트야. 그럼 봐봐. 95%는 왜 신뢰 구간이 그렇게 될까? 라는 건데. 자, 정규분포 곡선을 한번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 일단 Z를 볼 거야. 여기 가운데가 0이지. 맞아? 근데 95%라는 걸 선생님이 잠깐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반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여기가 0.95니까 여기가 0.475가 되고 여기도 0.475면 얘랑 얘랑 더하면 95%지. 맞아? 그래서 여길 구했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잘 생각해봐. 95%라는 건 이런 뜻이네. 아, 어떤 확률을 할 거야, 우리가. 근데 내가 x바에서 m을 빼. 얘 차가 어떤 값보다 작아질 건데 그 확률이 95%라는 거야. 0.9. 자, 다시. 얘하고 얘의 차가 어떤 숫자보다 작게 들어갈 확률이 95%. 그럼 얘가 어딘지를 구해야 x바가 딱 정해지면 m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게 된다는 얘기. 이해했어, 여기까지? 풀면 좀 더 이해가 돼. 자, 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 풀게. 여기 안에 있는 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k, x바, 빼기 m, 하고, 이렇게 k가 될 건데,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이 p잖아. 이 p잖아. 그치? 맞아? 그다음에 m을 넘길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게, 잘 보면, 내가 방금 뭐 했냐면, x바를 쓰겠다는 건,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지. 맞아? 그럼 저걸 Z로 바꿀 거지. Z로 바꿔보자고. 어떻게? 자, 뭘로 나누지? 요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되지. 요거. 나누는 거야. 왜? x바는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게, 선생님 방금 썼듯이, 마이너스 k, x바 빼기 m, 하고, k, 이렇게 되지.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Z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뭘 하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지. 그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K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 말자. Z로 가자, Z로. 미안. 이렇게 가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 Z로 갑시다. 상관은 없는데, 한 번 더 하는 거지.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하자. Z의 절대값이, 여기가 0.95가 되는 게 거의 1.96이거든. 여기가 1.96이면 한 번에 갑시다. 얘가 0.95지. 여기가 1.9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갑시다. 그럼 이 Z가 뭐였냐면 얘기했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니까 여기 다 더하면 95%. 근데 Z가 X바는 정규분포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거든요. 이렇게. 얘를 바꿀 거냐? 그지? 이게 요 안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면 요게 z가 마이너스 1.96에 뭐 등호는 상관없습니다. 1.96이 되죠. 근데 z가 뭐냐면
이거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m이고 m 빼고 얘로 나눌 거니까 표준 편차로. 그럼 얘를 이 양변에 이렇게 곱해.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m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죠. 괜찮아? 근데 내가 구한 게 뭐야 지금? 나 얘 구했다니까? n개 뽑아서 평균 구했다고. 그럼 나 2가 말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잖아. 그래서 x바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 하잖아? m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아,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실내 구간인 거야. 어디서 나온 거다? 아, Z분포, 정기분포에서 여기 95%면 안에 걸 풀어서 계산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게 95%라는 건 무슨 얘기? 봐봐. x바를 구했어 내가. x바에서 요거 빼고 요거 더해. 요 안에 m이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야. 그러니까 x바를 내가 20배를 구했다고 치면 그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얘를 들어간다는 얘기야. m 진짜. 이해했어?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봐봐. 만약에 퍼센테이지가 99%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가 99%로 바뀌었어. 0.99로. 여기가 오면 0.495가 되고 여기도 0.495가 되지. 그럼 얘가 넓어지겠지. 넓어지겠지. 그럼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얘가 2.58이야. 여기가 2.58이야. 그러면 요 자리에 2.58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요 자리 이러니까 x바 빼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m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질문을 좀 해볼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잘 봐. 문제를 풀다가 보면 보통 얘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모평균도 주고 아니면 얘를 줘. 얘는 안 주고 왜 얘를 추정할 거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걸 몰라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얘를 구한 다음에 추정하는 거잖아. 이게 추정이잖아. 그치?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신뢰도가 95%다 라고 하면 모평균이 들어갈 범위가 이렇게 돼. 90%야? 99%야?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n도 주겠지. n이 뭐야? 샘플 몇 개 뽑았냐고. 시그마는 뭐야? 모평균의 표준 편차야. 근데 이상하잖아. 뭐 이상하냐면 아니 모평균도 못 구하는데 시그마는 어떻게 구해?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했어? 무슨 얘기지? 그래서 거기 책 밑에 맨 오른쪽에 보면 크기는 n이 충분히 크면 모평균 시그마 대신에 표준 편차 s 요거 있지 s 얘를 갖다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구할 때 n-1분의 1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근사적으로 얘를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문제가 나와. 시그마를 안 줘.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n개를 주고 이걸 평균도 구하고 이걸로 표준 편차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 둘 가지고 신뢰도 준 다음에 이 구간을 구하라고 한다고.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여기에 s가 들어온다고. 여기 s가 들어온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잘 봐. 이거 잘 들어야 돼. 중요한 얘기야. 이 파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가 이 얘기야. 맨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이거야. 잘 들어봐. 만약에 내가 n을 고정할 거야. 샘플을 고정해. 이제 n개씩 꼽는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신뢰도가 높아지면 구간은 넓어져 좁아져. 신뢰도가 높이면 어떻게 돼? 구간을 넓혀야지. 같은 n개를 뽑을 거니까. 그래서 구간이 더 넓어져. 그럼 얘가 내려오면 구간이 좁아지겠지. 이해했어? 그건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 공식을 생각하면 돼. 야, 신뢰도야. 숫자가 커진다고. 이해했지? 왜? 퍼센테이지가 커지면 이게 더 넓어질 테니까 숫자가 더 커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안 어려워. 근데 잘 봐. 신뢰도를 고정할 거야. 숫자가 고정돼 있어. 그럼 n이 커지면 어떻게 돼? 너 많이 뽑았지? 그럼 구간이 어떻게 되게 좁아져. 이상하지 않아?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 잘 들어. 생각을 해봐. 신뢰도가 고정이야. 똑같아. 근데 n이 커졌어. 그럼 좁아도 되지. 왜? 나 많이 뽑았잖아. 더 믿을만 하다고. 구간은 더 좁아지는 거야. 구간이 더 좁아져. 자, 시계도 보면 돼. n이 커졌잖아. 구간이 좁아져.
그럼 n이 작아져. 그럼 구간을 넓혀야 돼. 그래야 그 신뢰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저게 되게 어려워. 뭘 고정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지. 이해될까? 오케이. 그럼 뒤에 넘어가서 뒤에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이따가 한번 해보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요게 좀 애매할 거야. 요거에 대한 문제 하나 풀어줄게. 잘 봐. 여기를 지우자. 표본 집단에서 x바가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지가 되게 애매한데 그거를 한번 해볼게. 보기 문제를. 그리고 몇 개를 풀어준 다음에 해줄 테니까 봐봐. 자, 요런 얘기야. 여기 뭐가 낫냐면 진짜로 하는 게 샘플링을 하는 게 좋긴 하거든. 어디 보자. 591번 봐봐. 96페이지. 591번. 자,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의 형이면수 x 형이분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했어. 그러면 그게 모집단인 거야. x가 -1이랑 0이랑 1이 나와. 합계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 확률이고 x가 x일 때 확률이야.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4분의 1이고 1이야. 그럼 여기 2분의 1이겠지. 그렇지? 합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뭘 물어봤냐면 크기가 10인 걸로 물었어요. 추출할 때 x바에 대해서 이걸 물었어요. x바. 이게 뭐라고? 그냥 평균이랑 같다고. 그냥 여기서 평균 구하면 돼. 이걸 구하려고 한 건데 얘는 다 답이 나와 있는 걸로 계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고. 그럼 v x바는 뭐야? 이렇게. 여기서 시그마를 구해. 그러니까 얘는 m이랑 똑같다고. 여기서 m을 구하는 거야. 이 10개를 뽑아서 다 계산하면 힘들어. 못 풀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샘플이 작은 걸로 해서 계산하는 게 하나 필요한데 뒤에 있나? 뒤에 있다. 요거 풀고 해줄게.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제곱을 구해서 얘는 10분의 시그마 제곱을 계산하시면 돼. 이거 할 수 있지.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요건 그냥 이 같다라는 거 갖다가 문제를 푸는 건데 요거 말고 내가 원하는 문제는 뭐냐면 진짜 같은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야. 3개씩 들어있다. 594번 봐봐. 진짜로 해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 맞나? 두 장을 수출할 때 x바라고 하자.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다. 여기는 그게 없어. 봐봐.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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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있고 2하고 6이 있는 카드가 있어.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있어. 이 상자에서 자, 두 장을 임의로 추출할 때 그러니까 n이 2개야.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 그럼 x바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 생각해봐. 자, 만약에 1이랑 1을 뽑았으면 두 장이니까 1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1이랑 2를 뽑으면 어떻게 돼? 2분의 3이 가능하지. 맞아? 자, 그리고 두 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한다고 했어. 그러면 잠깐만, 이미 추출이면 뽑았다 라고 생각하면 2도 가능해. 2를 두 번 뽑는 것도 가능해.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았던 2분의 7도 가능하고 이렇게 뽑으면 4도 가능하고 6만 뽑으면 6도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까? 그러니까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P의 X바가 1인 상황을 해봐. 이건 무슨 얘기야? 지금 선생님이 되게 애매한 게 이게 2랑 6이 안 되나를 생각하고 있거든. 안 되나? 그냥 두 장의 카드를 임의로 추출할 거니까. 안 될 것 같다. 요거 2랑 6. 2 뽑는 거랑 6 뽑는 거 안 되는 걸로. 일단 해볼게. 그러면 1일 확률은 얼마야? 그럼 여기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그지? 저기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지. 이렇게. 이거야. 그 다음에 P의 X바가 2분의 3일 확률은 뭐야? 그치?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4개 중에 하나 뽑고 하나 중에 하나 뽑는 거지. 1. 괜찮아? 그 다음에 P의 X바가 2분의 7인 경우는 얘랑 1이랑 6을 뽑는 거니까 이거 똑같아. 6C2하고 4C1 곱하기 1C1을 할 거야. 그 다음에 P의 X바가 4일 확률은 6C2하고 하나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이렇게 결정이 돼.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걸로 평균을 내잖아? 2의 x바를 평균을 내잖아? 그럼 그냥 이거의 평균이랑 같다. 이거의 평균은 얼마야? 그게 이거야. 6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이거랑 얘랑 똑같다. 이 얘기인 거야. 선생님이 이해했지? 그래서 x바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이건 거야. 얘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변수가 되지. 그 변수에 따른 확률을 다 계산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이게 이 얘기라. 이해했어? 요런 샘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같다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걸 푸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걸로 계산을 해서 그냥 그걸 풀면 되고 추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거기 608번 볼게요. 608번 여기는 지우고 그 다음에 풀어봐봐. 거기 문제들은 대부분 생각보다 할만해서 어렵진 않을 건데 선생님이 2반 시너지 풀 거거든? 보통? 계속? 이거 듣고서 계속 들을 거지? 그러면 그때 확통 시너지 풀릴 때 같이 풀어. 그 다음에 저것도 풀릴 거야. 수능특강도. 자, 608번 봐봐. 608번. 보시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부품 한 개의 수명이 표준 편차가 5시간인 정규 불단. 봐봐. 뭐가 안 나왔어? 평균이 안 나왔어. 이게 모집단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x가 한 개의 수명이야. 수명인데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표준 편차가 여기 뭐 m이 뭔지 몰라. 그 다음에 여기 5의 제곱이 이걸 따르는데 이 회사에 생산된 부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개, 샘플링을 n개를 100개를 잡았어. 를 평균 수명이 이 x바가 요게 120이라는 얘기예요. 100개를 해서 평균을 했더니 이게 나왔단 말이야. 이해했죠? 이랬을 때 회사에서 생산된 부품의 평균 수명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고야. 그렇지? 95%의 신뢰고. 저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표에 봐봐. 95%가 되려면 0.4772?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 되게 애매하네. 아니구나. 내가 잘못, 밑에. 미안, 딴 거 같다. Z바의 1.96이 몇 대 이거 나와야지. 60 나와야지. 딱 여기 나와야지. 95%? 그럼 K가 얼마다? 1.96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구하면 돼. 120에서. 일단 식을 한번 더 줘볼까? X바 빼기 1.96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구간이. 그러면 120인 거고 빼기 1.96에 자 루트 10이니까 루트 100이니까 10 하고 시그마가 5 이렇게 끝났어. M 120 더하기 1.96에 이 0.98이니까 102.98이면 110.08 0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20.98이 되겠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 다음 것도 하나 풀어볼까?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안 주어진 경우가 왜 없냐? 안 주어진 경우가 왜 없어? 그건 없네. 신뢰도도 바꾸긴 하거든? 거기 유형 8번도 똑같아, 문제가. 선생님 보기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유형 613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뭐냐면, 설마. 13번은 식만 적어도 되니까. 613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A 회사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연료 1리터당 주행거리인 연비는 정규분포를 따라. 연비를. 근데 A 회사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에서 225대를 샘플링을 했어. 실제에서 연별 조사했더니 평균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X바잖아.
그렇지. 요게 평균이 10이고, 이거야. 이게 X네. 이게 X, 얘가 10이고, 그 다음에 얘가 3이라니. 이해했지? 모집단을 준 게 아니라 샘플 작업을 한 거에서 이걸 준 거야. 괜찮을까?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자동차 연비는 신뢰도 99%. 어떻게 되냐라고 했습니다. 2.5로 했는데 2.5로. 2.58이 아니라 2.5로 했어. 거기 밑에 있는 식을 봐봐. 99% 때 0.2.5로 계산했어. 이제 표에. 여기 봐봐. 여기가 2.5일 때 이거 0.99로 한 거야, 지금. 그래서 그 표를 잘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 빼기. 여기가 2.5가 되는 거야. 루트 225분에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다고? 3을 넣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n 10 더하기 2.5에 루트 225 3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유형 봐봐. 9번 유형 봐봐. 9번 유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신뢰도가 저게 정해진 게 아니라 신뢰도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저 얘기를 알아먹어야 돼. 선생님 저거 정리한 이 얘기를 알아먹어야 돼. 요거 알아먹어야 돼. 신뢰도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616번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느 고객센터 직원 한 명이 하루 동안 받는 문의 전화수는 문의 전화수를 X라고 합시다. 근데 표준 편차가 15통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오케이. 정규분포 평균 15의 제곱 이렇게 따른대. 근데 여기서 N명을 이미 추출했어. 이곳 직원 중에 N명을 이미 추출해서 하루 동안 문의 전화 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이거야. X바가 평균이 140통이었다는 거지. 샘플링을 해서 한 거야. 오케이. 근데 하루 동안 문의 전화수의 M통에 신뢰도 99%를 신뢰 구간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건 어렵지 않네. 이거는 저거랑 똑같네. 신뢰도가 바뀌는 게 없네, 여기. 왜 신뢰도가 바뀌는 게 없지? 신뢰도가 바뀌는 거 없네? 신뢰도, 다음에 있구나.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건 거꾸로 N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구간을 했더니 걔가 137, M, 143, 이렇게 돼 있어. 그런 다음에 95%는 2로 계산했네. 그 밑에 2가 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하면 140 하고, 빼기 2 하고, 루트 n분의 뭘로 한 거야? 15. 여기 m.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140 더하기 2에 루트 n분의 15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3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루트 n이 얼마가 나와야 돼? 얘가 3이려면 32 루트 n 이렇게 되는 건가? 맞죠? 그러면 n이 100명이어야 됩니다. 그럼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진 않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신뢰 구간이 이거다, 여기서 이거다 라고 하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적어볼게요, 저거. 11번 유형. 11번이랑 12번 유형까지 봅시다. 11번은 뭐냐면,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건데, 자, 624번 봐봐. 정규분포 m의 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개를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의 신뢰도를 95%로 추정할 때, 이것도 아닌데. n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비싼 얘기고, 내가 원하는 문제는 이건 아닌데. 그게 없지? 신뢰도 바꾸는 거? 신뢰도가 거기 있다. 623번 같은 경우, 622번 같은 경우, 이런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신뢰도가 바뀌어. 갑자기 95에서 99가 아니라 뭐 알파 퍼센트 아니면 96% 이렇게 바뀌거든. 그런데 그건 표 보고서 해야 돼. 이렇게 이런 거 보고서 Z 분포 보고서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선생님 해줄게. 풀어보시고. 자, 요거 볼게요. 그래서 뭐라면 95% 신뢰 구간 추정할 때 X바에 대해서 M 빼기 X바의 절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이게 이런 얘기잖아. 봐봐. x바 m이라는 애가 x바 빼기 2보다 크거나 같고 x바 더하기 2보다 작지. 근데 95%니까 x바 빼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 1.96 나왔지. 1.96에 루트 n 분의 10 이렇게 돼 있어. m. 자,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 분의 10 질문이 있어. 요게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다. 그럼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이 구간이 이 구간에 들어가야 돼, 이 구간이 이 구간에 들어가야 돼. 얘가 여기 들어가야지. 이걸 원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이 구간이 여기 들어가야 만족하지. 이해했어? 그래서 1.96에 루트 n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이보다 작거나 같다. 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n의 최대값이 나와. 여기가 19.6이고 여기가 2의 루트 n이 돼. 그래서 2를 넘긴 다음에 여기 9.8이거든. 그래서 여기 n, 루트 n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양변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n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들어와. 그 다음에 12번이 이거야. 아까 선생님이 했던 12번이 이거야. 12번이 이거야. 12유형이. 봐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아마 문제 풀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이 나올 거야. 풀고 이해 안 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27번 봐봐. 정교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n이 표본 이미 추출해서 m의 신뢰도를 알파 %로 수정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어. 옳은 것만 고른 거야. 자, 알파가 커지면 뭐라고? 신뢰 구간이 커진대. 그럼 B-A라니까 구간이 넓어진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럼 봐봐. 신뢰 구간이 커지면 구간이 넓어져? 맞잖아. 아까 내가 그랬지? 넓어진다고? 이게 넓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기억 맞고요. 표본 평균의 값이 커지면 B-A에서 작아져? 아니요. 전혀 상관없지. 맞아? 왜? B-A는 똑같아. B-A는 얘에서 얘 뺀 거야. 그럼 요거 두 개지 얘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야. n값이 커지면 B-A가 커져? 이걸 주지 말라고. 왠지 느낌이 그럴 거란 말이야. 아니야. n값이 커지면 구간은 작아져야지. 그래. 그런 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 이거 구하는 거보다 차라리 저거 물어보는 게 나와. 진위 여부 문제로. 오케이? 그 다음에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거 수투랑 수특이랑 할게요. 요거는 지우고